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협업경영인 자기경영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즉 저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들 중에 성기훈의 딸이 이 아빠에게 하는 말 중에, 대사 중에, 아빠 싸움하는 건 아빠 자유인데 맞고 다니지는 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누군가와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싸운다라는 것은 자기도 저항을 표시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누군가와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싸우기는커녕 알아서 미리 회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테고요. 제대로 누군가와 싸우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맞고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아이 눈에는 아빠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와 싸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일방적으로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도출해 내야 될 메시지가, 우리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는 하기는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까미가 이야기할 때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저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고 그것에 대항하는 것, 그것에 저항하는 힘,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는 맥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련만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떤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저 감내해야 한다,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길들여지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시키지 않고 어떤 반항의 개념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은 곧 반항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반항하는 것은 결국 교만하거나 그 어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수그리고, 알아서 기고, 알아서 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인 듯이 둔갑되어지는 것은 이제 더더욱 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문학 책을 읽어도 공의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나다워야 한다, 나다움을 표현해라,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발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욕망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것들을 억제하고 누르고 순응하고 미리미리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도망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듯이 우리는 배우고 있다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에는 아빠가 힘이 조금 약해서 맞았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아이들은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아이들은 자기 내면의 그런 저항에
무엇인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뭐 하다못해 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항하는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남들도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간다,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그 저항의 힘, 이것을 어떻게 억누르고 어떻게 이것을 발산시키지 않는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어른이고 또는 성숙함의 척도다, 뭐 이렇게 우리는 교육받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협력적 삶을 사는 것하고 협업적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왜 우리는 협력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협력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저항의 힘이 무력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단순히 힘만 가져다 쓰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결국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협력적 삶을 살았던 우리는 그 협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비교적 우위치에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다, 그러니 조금만 하자, 뭐 쉬어가면서 하자, 뭐 그 협력을 했으니 대가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협력을 끌어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에요. 때문에 그렇다면 협력을 밤새도록 하면서도 군소리 한번 하지 않는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뭔가를 훨씬 더 잘 암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이 업무 역량을 구비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협업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협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저항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저항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홀로 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저항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와 협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주체적 독립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이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방인으로도 유명하고 시지프스 신화로도 유명한 이 까미의 작품에 나오는 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내용의 이 시지프스가 신들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저 거대한 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밀어 올리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으면 다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것을 또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이런 어떤 숙명적 삶, 이것을 형벌로 받게 된 시지프스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어떤 그런 내용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열심히 저 바위를 굴러 올리게 되죠. 열심히 쉬지도 않고 밀어 올리면 어쩌면 신이 감복을 해서
너는 내일부터는 하지 마라 라고 해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밀어 올립니다. 또는 내가 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면 어쩌면 팔 근육이 강화되어서 내 몸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괜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또다시 굴러떨어져 있는 바위를 열심히 밀어 올리는 삶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인데요. 저 바위를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말고 중간쯤에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바위를 정상까지 굴러 올리면서 잘 보이려고 막 애쓰거나 그것을 자기의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절대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 굴러 올리는 행위 자체를 중단해버리고 중단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프레임이나 각본을 짜놓은 절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고 있노라면 어쩌면 그 숙명적이었던 것이 이제 나에게 운명으로 다가서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로 전환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장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면서 그 생각을 해볼 일은 나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나는 저항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도망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당당히 맞서는가?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다음은 어떤 것 하나라도 조금씩 그 저항의 힘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협업적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들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또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 또는 누군가에게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또는 나는 없고 남들만 있는 것, 남을 의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저항을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협력의 힘, 누군가에게 더 많은 힘을 보태주려고 노력하는 힘 못지않게 그 어떤 것에 저항하는 힘도 같이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